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펜의 유승준입니다. 네,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뭔지 아십니까? 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7월 14일 새벽이었죠. 리플과 SEC 소송에서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판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그리고 시장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리플 승소 아닌 승소 같은입니다. 자, 일단 시장 환호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네. 이전 불장에나 볼 수 있었던 거래량 업비트에서 봤습니다. 네. 제가 소송 그 이튿날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활동하실 시간이죠. 24시간 기준 거래량을 봤더니 업비트에서 XRP 단 한 종목이 3조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3조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마 판결 나온 것 이어서 이제 주말까지 해서 리플 홀더분들한테 그야말로 축제일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뭔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동환 대표님, 네. 이 소송이 워낙 방대한 대하 드라마 같아서 네. 리플과 SEC 소송전에 대해서 판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 SEC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증권과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하는 말 그대로 그런 기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2017년에 첫 불장이 있었던 이후에 SEC가 천천히 이제 시장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인 중에서 증권의 형태로 판매되는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SEC가 처음 규제를 했었던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아, 그 즈음에서 SEC가 약간 그 이른바 텔레그램 코인, 톤이나 네. 뭐 아니면 이른바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네네네, 그런 그렇죠. 게 있었죠. 예. 그램입니다, 그램. 네. 네, 그램이요.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증권을 팔 때는 SEC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니네 우리 허락 안 받고 팔았잖아. 그러니까 너네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내고 벌금을 내야 돼.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리플과 SEC 소송전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랩스라고 하는 리플 제조사와 리플랩스의 창립자 두 사람을 이제 상대로 13억 달러 정도를 너네가 불법적으로 모금했으니 거기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리플 측에서의 주장은 XRP,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화폐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SEC 측에서는 XRP는 증권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너네는 XRP를 팔아서는 안 되고 이미 판 XRP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된다. 요게 이제 소송의 쟁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무려 30개월 전입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소송에 대한 그것도 지금 판결이 이제 약식 판결인데요. 약식 판결 결과가 3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아는 미국 법원의 판사님 이름이 아마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토레스 판사님의 판결 결과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이제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약식 판결문의 일부를 살짝 보면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코인 판매 방법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이제 투자자 간의 거래는 증권으로 보지 않아서 이제 리플의 SEC가 소송 시 요구했던 뭐 거래소 상장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 반환 등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SEC 주장이 그대로 법원에 받아들여졌다면 뭐 관련된 이제 비슷한 다른 코인들이 많은 코인들이 이제 증권으로 분류돼서 이제 거래소 상패 등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기관이나 기업, VC 등 전문 투자 기관들에게 프리세일이나 블록딜 형태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증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SEC에 기소를 당한 코인베이스, 사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벌어지면서 XRP를 일단은 상장 폐지, 거래 지원을 중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시 재상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크라켄도 그렇고요, 바이낸스 US도 그렇고요. 축제 분위기인데 SEC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 거 아니다라면서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판결문은 하나인데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약간 그 SEC가 반박한 주요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 이것에 대해서 리플의 일방 승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또 해석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SEC는 이제 사실 반박 성명을 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판결문 내용을 뜯어보면 SEC가 증권성을 판단할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논리, 주요 논리가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말고도 줄줄이 소송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제소가 되어 있는데 SEC 입장에서 좋은 점은 이 소송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법적 논리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 많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SEC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관 투자자 판매분이 증권이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리플 경우에는 사실 그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네. 굉장히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판결을 또 재판부가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SEC는 어쨌든 알트코인 전반을 이제 증권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SEC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알트코인 전반에 미치는 소송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리플 XRP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무엇보다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XRP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8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96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한때는 이른바 동전을 벗어난 지폐 코인이 됐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이 앞으로 XRP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쉬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지금 현재 960원 하는 XRP 가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투자 자금 1억 원이 생겼습니다. 자 이 1억 원을 가지고 XRP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뭐 누구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걸 조금 더 유지하고 갖고 계시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송 기간이 꽤 길었었고 또 게다가 이제 그 리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뭐 금융기관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유의미한 모멘텀들을 제공해 왔던 것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 변동성은 그동안 꽤 커왔지만 그래도 요번에 아주 오랜만에 오는 호황기이기 때문에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넘어서고 조금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급하게 뭐 매도를 하시는 거는 아니 저는 고려하지 신규 않아도. 자금의 경우 신규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에 매수. 좀 참여하셔도 아.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른바 증시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예. 지금 XRP가 달리는 코인이니까. 김동완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뭐 딱히 XRP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그 첫날에 거의 90%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때 가격에서 한 10% 정도 빠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 재료 소멸. 재료가 소멸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네. 그 많이 소진됐다 힘이.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1억 원의 투자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제가 보기에. 네, 요거 사실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XRP를 들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요. 제가 업비트 차트를 쫙 봤더니 대충 한 이 상징적인 숫자라서 그런가요? 1,000원 언저리에서 가장 거래량이 폭발했더라고요. 매수 단가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마이너스인데 뭐 시시때때로 매매할 때 따라서는 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00원에 매수한 저 XRP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존버할까요? 아니면 이참에 물타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질문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네네. 여과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30% 정도 네네. 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 그쵸,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류 정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코인 네, 가격에 맞아요. 정답이 없어서 네. 보통 보면 되게 상징적인 가격대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가격이 한 0.7달러 정도 좀 넘었거든요. 네네. 상징적인 가격은 제가 보기에 1달러. 1달러인데 1달러는 이제 1,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를 못 찍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서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리플이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리플만의 문제는 아니고 알트코인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다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득을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30% 정도 실현을 하고 1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돌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지 이렇게 정답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지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수한 게 너무 우리 몰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개념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존버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아, 것처럼 괜찮을 존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투자 모르겠는데. 네네. 두 분의 투자 선택이 달랐는데요.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선택을 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